안녕하세요. 예술방의 아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뜻밖의 화가들이 주는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은 출간 당시 교보문고 미술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등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순보명, 일명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명화들이라고 할까요? 두 작가가 오랜 시간 잘 가꾸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비장의 아틀리에로 저 아나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벨에포크 시대의 여성들. 세련된 차도녀 화가. 벨에포크란 일반적으로는 좋은 시대를 의미하는 말로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즉 보불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를 말하곤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비꼬는 의미로 나타내기도 하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파리는 물론 유럽 전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풍요와 평화를 누렸죠. 예술과 문화가 번창하고 거리에는 우아한 복장을 한 신사숙녀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카바레 물랭루즈와 레스토랑 맥심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꽃들이 파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외교나 경제 분야는 쇠퇴와 핍박이 계속되었기에 거꾸로 1900년대 초에 파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없는 애착심을 가지고 추억하며 이 시대를 벨에포크라고 불렀습니다. 폴 세자르 엘렌은 프랑스에서 유화, 파스텔화, 동판화로 벨에포크 시대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그랜드 센트럴역의 밤하늘 별자리 천장벽화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또한 화가인 장 엘레의 아버지이자 샤넬 향수의 예술감독이었던 자크 엘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1884년에 무명화가였던 엘레는 알리스 괴랭이라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처음으로 초상화 주문을 받게 되죠.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이며 세련되고 우아한 그녀는 당연히 그의 좋은 모델이 되었죠. 수년에 걸쳐 엘렌은 괴랭을 유화, 파스텔화, 석판화 등 다양한 소재로 그렸습니다. 괴랭은 명문가의 딸이었기에 엘렌은 그녀의 도움으로 파리 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귀족 부인들은 앞다투어 엘레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리스 괴랭의 초상화에서 괴랭은 갈색의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우수에 젖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국적인 묘한 매력으로 이문열 작가의 소설책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죠. 괴랭은 워낙 미인이었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그녀의 초상화를 종종 그리곤 했습니다. 잡티 없이 맑은 피부, 오똑한 코, 파란 눈, 그리고 풍성한 붉은 머리까지 흐릿한 하늘색 배경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1904년 엘렌은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고 벨에포크 시대의 파리와 런던 양쪽 모두에서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죠. 엘렌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지만 여인뿐만 아니라 꽃그림에도 능했습니다. 꽃그림 중에는 수국이 등장하는 정물화가 몇 점 눈에 띕니다. 수국의 꽃말은 변하기 쉬운 마음인데 흙의 산성도에 따라 파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변화무쌍하게 색이 변하는 수국의 특징 때문에 그런 꽃말이 붙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국과 변하기 쉬운 여인의 마음과는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20년 엘렌은 그의 마지막 뉴욕 여행에서 벨 에포크 시대가 끝났음을 실감합니다. 벨 에포크 시대가 저물면서 그의 초상화가로서의 명성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68세의 나이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나죠. 엘렌은 벨 에포크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초상화로 기억되는 화가입니다. 이 결혼 정말 해야만 할까요? 많은 여자들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웨딩드레스는 여성 의상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드레스를 가장 잘 그려서 벨 에포크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할 오기스트 톨무시입니다. 이 그림 거울아 두 가지를 예쁘니 속에 등장하는 여인도 예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나갈 모양입니다. 당시 사교계의 파티는 선남선녀들의 만남의 장소였죠. 이 여인은 아마도 멋진 귀족 청년을 만나 결혼하여 상류층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뜬 것은 아닐까요? 거울을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흡족해하면서 남자와 키스하는 연습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이미 마음에 점찍어둔 남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톨무시는 여성들의 의상만 탁월하게 그린 게 아니라 여성들의 심리 묘사에도 탁월했습니다. 파리에서 유명한 미술 선생이었던 샤를 글레르의 지도하에서 톨무시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예술을 지배했던 아카데미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죠. 그러다 실력을 인정받아 19살에 살롱 전시회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톨무시는 클로드 모네의 사촌 누나와 결혼하여 모네와는 사촌 처남 매형 사이였죠. 그래서 1862년 모네가 파리로 공부하러 왔을 때 본인이 공부하던 글레르 화실을 추천하여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이곳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명의 모네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톨무시는 여인들을 섬세하면서도 우아하게 묘사하였는데 특히 파리지행 여인들의 의상을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구현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죠. 정교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세련된 의상을 입고 있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의 작품은 당시 중상층과 상류층의 기호에 딱 맞아 떨어졌으며 미국의 컬렉터들에게도 크게 인기를 끌며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여성들이 그렇게 입고 싶어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톨무시의 작품에는 보통 한 여인만 묘사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결혼해야 해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결혼식 날 신부가 대기 중인 거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날인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야 할 신부의 표정이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라고 할 수 없이 표정이 날카롭고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톨무시는 결혼이라는 흥분되고 행복한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신부를 그려서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되는 결혼식 장면을 그리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역시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결혼식에 합당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뭔가 결혼을 주저하는 것 같고 양옆에 친구인지 언니인지 두 여인은 신부를 진정시키며 설득 중인가 봅니다. 마치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애 낳고 살다 보면 정들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무슈는 이 그림을 통해 기존의 결혼이라는 주제의 그림에서 보였던 단조로운 1인 인물 구성에서 벗어나 여성 4명을 배치하는 획기적인 구도를 선보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신부만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3명의 여인도 틀무슈 스타일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죠. 신부의 왼쪽에 있는 여인은 오피 트리밍 갈색 망토가 달린 실크 그레이 드레스를 입고 있고, 오른쪽의 여인은 오렌지 벨벳의 모피 트리밍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뒤 배경의 테피스트리는 신경을 덜 쓴 듯이 묘사되어 있지만 이도 역시 고급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질감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는 신부의 시선입니다. 시선의 초점은 명확하고 그녀가 두 여자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경직된 몸짓과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여인은 쇼를 두른 것으로 보아 막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신부의 손을 잡으며 신부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달래보지만 아무래도 오늘 신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결혼식을 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신부는 아마도 19세기에 흔히 일어난 중매 정략 결혼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신부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반감인지 아니면 다른 애인이 있어서 역시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해야 하는 슬픈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는 결혼을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부의 코타관을 대신 써보면서 자신의 미래 결혼식을 꿈꾸며 상상하는 중입니다. 언니의 현실과 동생의 미래의 꿈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니와 동생의 성격도 대조적인가 봅니다.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심플한 웨딩 드레스를 이미 150여 년 전에 입었나 봅니다. 그녀는 목 주위와 몸통의 중심, 그리고 팔꿈치 및 손목 주위로 솜털 모양의 흰색 털로 장식된 목이 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심플한 드레스에 고급 재료로 포인트를 준 것인데, 그런 다음 드레스 밑단을 주름 처리한 트림으로 장식합니다.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흰색의 눈부신 드레스 색상과 실크 직물의 광택으로 인해 화려함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림에서 신부가 착용한 슬림한 허리와 치마 전체 실루엣은 1860년대에 유행한 스타일입니다. 치마 몸통 전체는 크리놀린을 사용하여 패치코트 형식으로 만들었고, 목과 앞부분, 팔목과 손목 부분은 넓고 흰 북극여우의 털로 트리밍하였죠. 북극여우는 당시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모피로 소비되어 캐나다 북부에서 사냥하여 런던을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19세기 신부의 드레스 디자인은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대한 복식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집안의 신부는 흰색, 상아색 또는 크림색을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색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신부들은 흰색 드레스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흰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후 흰색 드레스는 신부의 드레스로 정착되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민들은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흰색이 순결과 위생청결의 사회적인 개선을 암시하면서 서서히 흰색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그림의 다른 여성들은 채색된 세틴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녀들의 옷은 컬러가 진하고 치마가 넓은 1860년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신부의 왼쪽에 있는 여성의 드레스는 청의색 톤의 실크 세틴 소재이며 망토는 자수 또는 자카드 소재를 통해 절묘한 패턴을 가진 화려한 깃털 또는 모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벨벳 하이넥의 오렌지 세틴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다른 두 여성과 비슷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목, 팔목 및 손목을 감싸는 모피 스트립이 있습니다. 배경에 있는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는 실크 세틴의 홍당무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피 트리밍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녀의 가운은 여전히 검은색 목선으로 구성된 어두운 색의 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보면 신부의 화관이지만 어린 소녀가 쓰려고 하고 있는 화관과 소녀의 드레스에 당시에는 관습적인 오렌지 꽃이 피었습니다. 신부의 머리카락은 앞머리의 머리카락을 가로지르는 단일 머리띠로 간단하고 단정하게 스타일했습니다. 다른 여성의 머리도 리본으로 장식된 간단한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결혼식 신부 대기실의 모습을 그린 톨무시의 이 그림은 회화뿐만 아니라 1860년대 당시 프랑스 상류층 여인들의 복식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원치 않는 상대와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19세기 화려한 드레스 속에 감춰진 프랑스판 사랑과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신구님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아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